예, 괜찮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나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도 넓고 깊이도 있고 그것에 대한 총리 후보자님의 이해도 역시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 있어요. 체력 괜찮으세요? 네,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제가 간혹 김민석 총리한테 전화하면은 어쩔 때는 KTX에 있고 어쩔 때는 뭐 어디 현장에 있고 사고 현장 또 어디 가요? 그러면은 뭐 어디 안동에 뭔가 어디 불나서 간다 그러고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일정을 많이 짜고 총리님이 이 총리실에 없게 만들어요. 밖으로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결제 때만 뵙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자기 상관은 없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막상 집무하실 때 집중력을 굉장히 가져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도 산불나도 총리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전 질의 때 그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77조가 늘었단 말입니다. 1년 동안에 현금이 새로 풀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통화 늘은 게 어디로 갔나 한번 보면은 예금, 단기 금융상품으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약 90조 가까이 갔고요. 수익증권, ETF, 금전신탁으로 약 78조 정도.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도 기업 운전자금 투자에 많이 갔습니다. 그 대신 물론 이 상대적인 그 크기는 무시할 수 없지만 50조 조금 안 되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근데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부동산으로 간 돈이 제일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적게 갔느냐? 이거는 대출 규제가 부동산 과열을 억제했고 그럼으로써 직접 현금 외에는 거의 예금을 털어서 간다든지 보험을 털어서 간다든지 해서 부동산으로 가지 않았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은 여러 장치가 있죠. DSR, 스트레스 DSR, LTV, 또 총량, 은행별 대출 관리, 규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매수할 수 있는 차입 여력을 줄이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는데 그럴 때도 금리가 하락한다 해도 대출 한도가 급증하지 않게 조절하고 투기적 매수를 제한하고 또 특정 시기에 대출이 확 쏠리는 거 막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많은 조치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377조 가량 늘은 이러한 통화량이 한 곳으로 특히 부동산으로 확 몰려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으로 확 몰려서 정말 그 노동할 의욕까지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망국적 부동산 과열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화가 늘기 때문에 그 돈 중에 일부는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50조 가까운 돈이 부동산에 들어갔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정부 정책의 부담 또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대출 규제로 모든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승 속도라든지 레버리지를 낮추는 그런 완충 장치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는 세상 그래서 정말 투자하고 창업하고 일하고 이런 그 주식 투자하고 이래서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건전한
그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77억 7조가 어디로 갔냐 했을 때 덜 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의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한 투자 이쪽은 상당히 돈이 안 갔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유영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방 부동산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3억 2,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광주가 2.98억 원, 2억 9,800만 원 정도 되고, 대구가 3억 4,900만 원인데 대구보다도 낮아요. 근데 인천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수도권으로 간주되면서 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부의 어떤 그 재편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쪽으로 쌓여 있는 이 통화량을 낮게 펼쳐가지고 부를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지방에 대한 어떤 그 격차를 줄여가면서 부를 재분배한다, 내지는 이러한 부를 다시 축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부동산 가운데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는 좀 덜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총 통화 증가분에서 압력으로 작용해서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압박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 임명되시면은 요즘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출 관리까지도 보시는 것 같은데, 함께 꼭 이 전체적으로 급증한 국가의 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넓게 펼쳐서 이것이 단단하게 우리 국가의 정말로 정의로운 균형적인 어떤 국부의 성장,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산이 커지는 그런 길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지 좀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어느 하나를 고친다 해서 부동산 관련된 가격이 고쳐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지금 지방 부동산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의 그 지방 5극 3특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산업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생겨야 돈도 돌고 그래야지 집값도 같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같이 넣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총량으로 넣은 이 통화량 중에 덜 간 부분이 역시 청년입니다. 전체 5월달 고용 동향을 보면은 전체 실업률이 2.9%면은 사실 그 경제학에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대개 4% 정도면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고용률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실업이 2.9%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이 7.2%, 그리고 실업률의 반대편에서 들여다보면 청년 고용률은 43.8%.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달, 작년 5월 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2.4%포인트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기벤처부 장관으로서는 모두의 창업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이 없어서 인턴도 못 합니다. 네? 아니, 경력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 그러면은 경력을 가지려면 인턴이라 해야 되는데, 인턴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것도 경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아까 돈이 안 가는 부분 중에서 청년에게 많이 주면 이들이 창의적으로 돈을 쓰고 실험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 재산의 총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직접 재산의 총량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그 발상, 젊은 어떤 그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 에너지로 된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거는 아낄 필요가 없다. 청년 창업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주는 돈, 무엇이 됐든지 스타트업이 됐든 뭐가 됐든, 아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등록제 굉장히 좋은데요.
해서 좀 더 과감하게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일자리 없는 청년이 평생 경력이 없어서 단 한 번도 경력직으로는커녕 인턴도 못 되는 이거는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좀 더 과감한 청년 창업 투자 정책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진로를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 중에 이제 창업은 지금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취업을 하고 싶어도 경력이 없으면 지금 뽑지 않고 그럼 그 경력은 어디 가서 도대체 얻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현재 문제고요. 또 AI 시대가 되면서 AI 관련된 부분들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또 알려줄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AI 교육도 AI 솔루션도 쓰는 경험들도 주고 그리고 창업을 해가면서 본인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동료들도 만나고 물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실패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잘 되는 분들과는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또 그 경력을 통해서 저희가 회사로도 갈 수 있는 경로도 지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새로운 경로를 만든다,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은입니다.